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최근에 한국장에서의 주도 섹터는 명확합니다. 조선과 방산, 그리고 서브 테마로 LNG가 이제 있는데, 저는 그 다음 차기 주도 섹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주도 섹터가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어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서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컨텐츠 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크래프톤에 대한 분석해드렸었죠.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최근에는 크래프톤을 이제 컨텐츠 쪽에서 게임 산업의 대장주로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이번에는 애니플러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 것인데, 일단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왜 애니플러스를 보고 있는지, 애니플러스의 성장 모멘텀과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과 가치 밸류에이션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애니플러스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인 애니메이션 유통, 생산, 그리고 컨텐츠 판매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 하면은 그 애니플러스의 손을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7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적자를 탈피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애니플러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그냥 한번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애니메이션 매장이 크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마트급으로 크게 생겼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애니메이션도 많고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고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애니에 대한 관심이 좀 가시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한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숫자 면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 매년 30% 이상씩 라프텔의 가입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라프텔도 애니플러스 자회사죠. 애니플러스가 지분을 약 90%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라프텔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OTT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라프텔은 한국 OTT 중에서 유일 흑자 기업이고 이게 어떤 기업이냐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OT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다른 쪽 애니메이션이든 한국 애니메이션이든 애니메이션을 제때제때 보고 싶다. 그러면 라프텔에서 유료 가입을 하거나 혹은 무료로 풀린 애니메이션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료 회원 수가 매년 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애니플러스에서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플러스 성장적인 부분에서도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애니플러스를 애니메이션 스토어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애니메이션 스토어가 한국 시장에서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 근처에도 확장이 된 거 보니까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8개 국가에서도 라프텔은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유료 회원제를 내놓을 거예요. 80만 명 이상의 가입을 이미 완료를 하고 있어요. 한국 시장만큼 동남아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 시장은 100만 명 정도가 이제 회원인데 동남아는 이미 80명 가까이 회원수를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2분기부터는 유료 회원제를 한국의 라프텔처럼 동남아에서 유료 회원제 식으로 운영할 거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실적의 퀀텀 점프가 저는 늦어도 올해 3분기부터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이냐?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흑자 전환 성공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했다가 21년도, 22년도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잠시 정체기를 보인 이후에 2023년도에 2배 이상 성장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20%랑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매출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을 성장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낮게 잡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월 전에 이제 컨센서스가 잡히다 보니까 이번에 김연의 칼날 극장 개봉하죠. 괴조 8호 이제 극장 개봉합니다. 그리고 진격의 거인 이제 극장판도 극장 개봉하는데 이 세 개 전부 다 애니플러스가 담당을 합니다. 한국 시장은 애니플러스가 담당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쪽에 대한 극장 개봉이 불확실해졌을 때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올해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참고로 시가총액은 약 1,375억 원, 올해 기준으로 단기순이익은 한 177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240억 정도 컨센서스 잡혔는데 저는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최소 260억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단기순이익도 200억 가까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의 칼날만 보더라도 애니플러스에서 추가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수익이, 그러니까 순이익이 최소 20억 정도는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김연의 칼날이 극장판이
흥행을 안 하더라도 2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수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독점적인 그런 유통, 콘텐츠 판매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지금 정도의 주가, 시가총액은 딱히 고평가되었다라고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콘텐츠 혹은 한국의 콘텐츠 사업에서 애니메이션이라던가 혹은 게임 같은 이제 가상현실 쪽에 대한 콘텐츠가 늘어난다면 결국 크래프톤, 애니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저 역시나 현재로서는 애니플러스는 투자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기회가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변곡점이 만들어질 때에는 저 역시나 애니플러스에 투자를 진행할 겁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거고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요. 저는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한 번 더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일본 애니메이션으로부터 판권을 받아서 국내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 독과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콘텐츠 유통과 더불어서 판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낮을래야 낮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콘텐츠 유통이 매출의 63%, 그리고 상품 굿즈 판매가 26%인데 저는 이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빠르게 열리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글로벌적인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빠른 편이지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빨라요. 중국 같은 경우는 팜마트라던가 미니소를 통해서 이미 애니메이션 파트에서는 사람이 항상 바글바글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해외 기업들 혹은 해외 주식 투자를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팜마트라고 해서 홍콩 시장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전문 굿즈 판매 기업인데 여기에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한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다 보니까 한국도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극장판 혹은 극장에 대한 그런 흥행 여부만 보더라도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다 흥행을 합니다. 실제로 테마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우려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 3D이고 한국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 혹은 뭐 슬램덩크 이런 거, 슬램덩크도 최근에 이제 극장판 개봉을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 봤을 때도 과연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괴수 8호라던가 혹은 진격의 거인, 뭐 기면의 칼날 이런 것들을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테마록 할 수 있겠느냐 했지만 테마록 지금 200만 명 이상 봤죠. 우리나라에서도 기면의 칼날 200만 명 이상 본 것이고, 테마록 같은 경우도 BEP를 충분히 넘어서고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도 극장 판매를 극장에서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상영을 하고 있고 이미 뭐 30만 명이 넘어서면서 BEP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영화에 그런 실망했던 혹은 영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을 해봤자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이 세 개가 끝이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 진격의 거인이라던가 혹은 기면의 칼날이라던가 혹은 뭐 저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다. 이번에 이제 분석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넷플릭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게 약사 관련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개수 8호라던가 아니면은 새롭게 런칭된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한국에서는 인기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대중화된 애니메이션을 말씀드렸지만 좀 야한 쪽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애니메이션 유통기업에서 거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니플러스가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2020년도에 115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작년에 1,309억 원까지 4년 만에 10배가 뛰었어요. 매출액이 4년 만에 10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올라올 것이고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84%예요. 그만큼 이 기업이 한국 내에서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애니플러스의 경쟁사도 다 인수를 했고요. 애니플러스와 수직 계열을 이룰 수 있는 기업들도 인수를 진행함으로써 한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매출액이 10배 이상 올라왔죠. 근데 주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겁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서 거기고 여기서 만약 관심을 받는다면 왜냐하면 지금 PR이 10이 안 돼요. 포월드 PR 기준으로도 대략 5 정도, 5에서 한 8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정도 연평균 성장률이 80%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포월드 PR 기준으로 8 이하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맞기는 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도 섹터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제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정도의 그런 흐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생겼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는 아직까지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는 말씀드리면서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수합 비용 전략을 통해서 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뭐 경쟁사였던 애니맥스를 인수를 했고요. 라프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OTT이고 한국 OTT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OTT이고 신규 가입자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네, 신규 가입자 100만 명이고 동남아시아에서 80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는 유료 전환을 할 거예요. 따라서 라프텔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동남아 쪽의 시장에서 이제 막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더 생기는 올해 3분기부터 생길 거라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실적이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 굿즈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도 역시나 인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 나아가서 동남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결국에는 콘텐츠 유통과 그리고 굿즈에 대한 그런 생산과 판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스토어까지 운영을 하면서 결국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거머쥐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한국 내에서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애니플러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봤자 내수기업 아니냐. 동남아 시장에서 최근에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봐야 내수기업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내수기업도 내수기업 나름이요. 내수기업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수기업이 밸류에이션을 못 받았던 이유는 내수기업이라는 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부분은 성장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수 기업임에도 성장이 빠르게 올라가는 기업들, 뭐 최근엔 유틸리티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급등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처럼 결국에는 성장성이 나올 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내수 기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나오니까 주가가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기업이라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 받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평가 받는 거예요. 수출 기업들도 성장성 안 나오는 기업들은 당연히 저평가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수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성장성이다. 내수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나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맞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동남아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수 시장이라서 그런 저평가 받는 것을 과연 타당키나 한가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을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IP 같은 경우도 1000개 정도 애니메이션 IP를 가지고 있고 OTT 시장도 성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흑자 전환은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흑자 전환의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제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콘텐츠 유통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밸류체인 통합을 이룬 유일한 애니메이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라프텔의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미 6개국, 뭐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6개국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2분기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된다면 실적의 퀀텀 점프가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애니메이션은 이미 주류 시장, 그리고 주류 트렌드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 6억 명 이상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즐기고 있고요. 이런 것들 봤을 때 결국 그 전에는 뭐 오타쿠다, 뭐 히키코모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경향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경향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대놓고 오프라인 스토어 가서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뭐 인형도 사고 로봇도 사고 뭐 프라모델도 사고 캐릭터도 사고 굿즈도 사면서 본인만의 취미생활을 하는 경향이 이제는 대중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도 초창기라고 보고 있고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에 그쳤었던 애니메이션 시장이 이제는 뭐 김연의 칼날, 뭐 진격의 거인, 괴속 8호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는 성장성이 꽤나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미 뭐 오프라인 매장도 꾸준하게 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숨겨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놓고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하면서 그리고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꽤나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5년, 한 2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들, 특히나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사실 대중문화는 아니었어요. 그때도 아이돌 좋아한다고? 오타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완전히 대중화됐죠? K문화, K팝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중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도 저는 극초기 시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씩 대중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대중화가 진행되면 거의 대부분은 실적의 성장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는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애니맥스를 인수를 함으로써 경쟁사를 통합을 시켰고요. 그리고 라프텔을 통해서 OTT 시장도 진출을 하면서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컨텐츠 유통을 라프텔을 통해서 하면서 성공적인 그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굿즈 판매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꾸준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 240억, 참고로 현재 시가총액이 약 1375억입니다. 영업이 240억이고 단계순이익 143억이기 때문에 딱히 고평가라고도 생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도 대작의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많이 개봉을 하죠. 작년에는 딱히 없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3개의 대작이 개봉을 합니다. 진격의 거인, 교수 8호, 그리고 김연의 칼날 3개의 대작이 개장을 하면서 당연히 가장 큰 수혜는 애니플러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올해 2분기부터 동남아 시장에서도 라프텔이 본격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가능해진다는 점, 특히 동남아 시장을 위주로 해서 전시 플랫폼, 그러니까 오프라인 스토어를 공격적으로 확장시켜서 연다는 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낮은 것인데, 올해 이 정도의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면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저는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사실 내부자 매수, 주요 매수가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내부자 매수도 대표자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주식을 매입하고 있고, 그리고 대주주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지분율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부자가 애니플러스의 그런 가치와 성장성을 얼마나 상대적으로 좋게 보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엔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X 이노베이션과 이제 주식 지분을 맞바꿈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그런 교두보를 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전환사채를 발행했었죠. 초창기 때 적자가 났었고, 그리고 성장을 빠르게 하는 구간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전환사채도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대주주가 얼마나 주가 관리를 신경 쓰고 있는지, 왜냐하면 내부자 매수를 할 정도면은 사실 이 주주 지분을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더불어서 주주 환원책이 소형주에도 불구하고 꽤나 인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올해 최대 이제 그런 기본작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작이었던 김연의 칼날 같은 경우도 꽤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플러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유일한 흑자 OTT와 그리고 국내 애니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올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내수에 갇혔던 그런 성장의 흐름이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제가 봤을 때에는 애니메이션의 대중화되는 극초기가 지금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맘 기쁨당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이제 투자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